자, 이제 소면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열어둔 내용들을 좀 닫아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저장. 컨텐츠 브라우저에서도 모두 저장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버드 PRG에서는 빈 레벨이 나오게 되고요. 이 레벨을 새롭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새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vpx 언더바 s라는 레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시퀀스 아이콘이 떠 있다면 삭제를 합니다. 여기서는 버드 PRG 시퀀스가 있으면 삭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없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상단의 메뉴 중에 이 박스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면 밑에 플레이스 액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쉐입 그리고 실린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테스트용으로 로케이션 위치를 0점으로 배치를 하고요.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스케일에서 Z축만 2배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Z축만 주려면 잠수세를 풀고 2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100만큼 내려주겠습니다. 땅바닥에 붙어있게. 자, 요 상태에서 얘를 대상으로 디졸브 재질을 만들 건데요.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닫고요. 저장.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VFX 폴더 베이스의 머터리얼에 가서 오른쪽 버튼 새 머터리얼을 만듭니다. empty 언더바 이름을 S라고 할게요. S 디졸브 데스라고 할게요. 자, empty 언더바 데스를 열어서 봅니다. 머터리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머터리얼 도메인과 블렌드 모드, 쉐이딩 모델인데, 머터리얼 도메인은 우리가 오브젝트 표면에 작업을 할 거니까 서페이스, 블렌드 모드는 오파큐는 불투명, 그리고 마스크드는 알파 테스트라고 해서 이 오파시티에 들어오는 부분을 날카롭게 빼주는 게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루센트는 반투명을 가질 수 있고, 배경과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블렌드한 알파 블렌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날카롭게 타들어가는 형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들, 몬스터들, 오브젝트에 타들어가는 효과를 써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드로 합니다. 트랜스루센트로 하면은 기본 형태가 알파 블렌딩이 돼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질의 무거움과 형태감, 질감을 확연하게 갖고 있으면서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려면 마스크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 블렌드 모드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 배경에 있는 픽셀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구가 되는 오브젝트가 되는 픽셀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렌더링 할 때의 블렌드 모드를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파큐는 말 그대로 불투명이기 때문에 오파큐일 때는 말 그대로 불투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배경이 있죠. 뒤에 보이는 배경. 이 뒤에 보이는 배경이 이미 한번 그려진 상태 앞에 이 구 형태의 오브젝트 픽셀을 찍었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얘가 완전하게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의 픽셀, 그쵸? 그리고 오브젝트의 픽셀은 전혀 다른 픽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스크드는 이 마스크드
선택하자마자 오파시티 마스크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마스크에 어떤 텍스처를 한번 꽂아 볼게요. 마스크에 이 TX 클라우드, TX 클라우드를 요 마스크에다가, 오파시티 마스크에다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치 지도처럼 이 표면이 딱 잘려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블렌드 모드 방식이 마스크드입니다. 여기서는 어두운 부분, 즉 이 부분, 이 어두운 부분 있죠?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 어두운 부분이 0에 가까울수록 이 마스크드가 뚫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드 텍스처에 들어간 내용이 하얀색, 즉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1, 0. 그래서 이 오파시티 마스크드에서 들어간 항목, 즉 이 블렌드 모드가 마스크드일 때는 0과 1로만 판단해서 알파를 빼주는 내용이 알파 테스트라는 내용입니다. 알파 테스트로 했을 때는 0과 1로 딱 날카롭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트랜스루센트 반투명일 때는 이 오파시티 마스크 항목이 닫혀버리고 위에 오파시티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블렌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즉 배경이 되는 픽셀이 한번 그려졌고, 그 위에 이 구 오브젝트에 쓰인 이 재질이 표현이 되는데, 픽셀이 여기는 아마 배경이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가 한 0.1, 얘가 좀 진해졌죠? 얘는 한 1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얘가 1을 표현하면 배경은 0을 표현하냐? 이게 아니에요. 블렌드는 얘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또 그려서 얼마만큼 그 투명도를 표현할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얘를 알파 블렌드라고 그래요. 알파 블렌드. 그래서 트랜스루센트가 비용이 높은 거예요. 그려야 될 항목이 두 개를 겹쳐서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는 0과 1만 표현하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표현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쉐이딩 모델은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지만 리얼한 오브젝트 표현을 하려면 릿 환경, 그러니까 라이트를 받는 환경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 라이트를 받는 환경이 되면은, 디폴트 릿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라이팅이나 그림자에 대한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마스크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연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랜스루센트보다는 연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머티리얼 도메인, 서페이스, 블렌드 모드, 마스크드, 쉐이딩 모델을 디폴트 릿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로 어떤 형태, 위치로부터 사라지는 형태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텍스처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텍스처를 0과 1로 오파시티 마스크를 뺀 상황이죠. 얘를 패닝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게 되겠죠. 이 텍스처가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많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움직이는 형태를, 여기서는 UV를 움직이는 형태죠. 패널은 이 UV를, 위치를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동값, UV의 이동값을 통해서 패닝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월드 포지션을 가져옵니다. 월드 포지션. 전에도 월드 포지션 개념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스페이스라는 그래픽스 월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월드 공간은 실제 게임 공간이 되고요. 우리가 작업했던 그 월드 자체가 플레이했을 때 게임 공간이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게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드 스페이스예요. 이 월드 공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이라고 쳤을 때 절대 좌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공원에 어떤 캐릭터가 올라갔을 때 공원으로부터 X는 몇, Y는 몇, Z는 몇의 좌표에 위치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원에 월드가 있고 그 위에 캐릭터를 이렇게 올린다고 치면은 이 공원으로부터의 기준점이 있어야 이 캐릭터의 자기 좌표, 로컬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점이라고 할게요. X, Y, Z의 0점이라고 하면은 기준점을 여기로 잡은 거예요. 이 월드 공간의 기준점은 그냥 여기가 무조건 0이다. 그러면 이 지금 마법사 캐릭터가 서 있는 위치는 예를 들어서 X는 100, 그렇죠? Y는 50, 그리고 높이 Z축은 10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부터 100을 50을 10을 잴 수 있어서 그 위치에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기준점, 약속한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할당하고 연산하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기준점을 월드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월드 스페이스에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거든요. 방향도 우리가 어디가 동서남북처럼 마치 동서남북처럼 방향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이 기준으로 내가 동쪽에 서 있는지 서쪽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내가 돌았는지 왼쪽으로 돌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좌표계의 기준이 있는데, 자, 언열은 왼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 그래, 그래픽스에서 쓰는 좌표계가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를 위쪽으로 올리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엄지가 Z축이 되겠죠? 그리고 검지를 앞으로 내밀면 그게 전방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전방이 되고, 그리고 중지를 이렇게 내밀면 Y축이 되고, 이게 전방이에요. X축이 전방이에요. 언열에서는. 그래서 특정한 프로그램마다 월드 공간과 좌표계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언리얼에서도 0점 좌표와 이 좌표계의 방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걸 표현하는 게 월드 포지션이에요. 자, 월드 포지션은 이제 기본 0점을 찾아나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3차원 공간상에 우리가 작업을 한 것들이 실제 게임 플레이 됐을 때 그 위치에서 물체를 출력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월드 좌표라는 게 있어요. 월드 좌표. 월드 공간 좌표에서 어떻게 변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변환.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여기 서 있었어요. 아까 X, Y, Z, X, Y, Z 3차원의 좌표점으로 얘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여기가 0점이 돼야 여기서부터 X는 얼마, Y는 얼마, Z는 얼마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 연산 그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월드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월드 트랜스폼. 그래서 월드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월드 트랜스폼의 기준이 월드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내가 어떤 공간에 이 바위를 놓고 싶어요. 이 바위를. 그러면 이 오브젝트 자체를 만들 때는 여기,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0점이 돼서 이 크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좌표, 로컬, 이걸 자기 중심 좌표를 로컬이라고 하는, 로컬 좌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다 올렸어요. 그러면 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00이 아니죠.
월드의 기준을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서 50, 10, 높이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게 이제 월드 공간으로서의 트랜스폼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모니터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잖아요. 이거를 뷰 공간, 그러니까 모니터로 2D로 보는 거죠. 2D로. 이거를 3D에서 뷰 공간으로 트랜스폼을 한번 하고 결국에 스크린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모니터로 눈으로 보는 공간을 스크린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변환의 변환을 거쳐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월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월드 좌표와의 기준점이 있어야 이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로컬 좌표도 생성이 되고 그 위치를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가 태양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 나머지 행성들을 로컬 좌표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혀 있는 이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절대값, 기준이 되는 좌표, 월드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하겠다. 인풋 데이터는 이 월드 좌표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웃풋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썼던 스피어 마스크를 불러올게요. 자, 스피어 마스크는 공간상의 3D 구 형태 마스크를 그리는 프로시저럴 마스크라고 했었죠. 자, 여기 A에 꽂히는 부분은 이 스피어 마스크가 어떤 좌판에 꽂힐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픽셀 좌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3D 월드 공간의 기준 좌표, 월드 좌표가 될 수도 있죠. 이 좌판 위에서 어떤 지점, 그러니까 A가 좌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얘기 드리자면 이런 바둑판이 있다면 바둑판에 어떤 지점이 딱 찍는다. 그게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좌판에서 어떤 좌표를 찍을 건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월드 기준 공간에서 절대 기준 좌표에서 어떤 위치를 찍을 거다. 이 월드가 어떤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00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0으로부터 어떤 좌표를 내가 찍어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 B에다가 어떤 걸 넣어주냐면 좌표를 넣어줍니다. 벡터를 넣어줘요. 벡터. 자, 여기서는 숫자 3을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 벡터가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터 투 파라미터로 변경을 해주고 이름을 아예 좌표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로케이션으로. 로케이션. 네. 그리고 얘를 가져올 때는 만들 때는 3 벡터였는데 얘를 파라미터로 컨버트를 하면 이렇게 4 벡터가 돼요. 알파까지. 근데 우리는 알파까지 필요 없고 X, Y, Z가 될 정보 3 벡터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스킹을 합니다. 컴포넌트 마스크에서 RGB를 가져오는 거예요. RGB가 곧 뭐예요? X, Y, Z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꽂지 않고 그냥 이렇게 꽂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구분을 해 놓는 거죠. 우리는 X, Y, Z 좌표로 이 월드 포지션에서의 내가 좌표를 지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레디우스 크기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파라미터로 만듭니다. 레디우스 크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으로 꽂히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라미터로 만들면 바로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좀 크게 가져갈게요. 200에 하드니스는 0.2 기본값 0.2 정도. 자,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월드 포지션의 좌표가 실제로 어디서 위치하는지 이 2D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UV에서는 바로 확인이 되는데, 자, 어차피 얘는 UV 이 안에서만 노르라고 이 UV 코디네이터 좌판의 안에서 0.5 중간점을 보여주라. 그리고 크기가 0.5다. 이 좌표점이 0.5 크기의 수치가 되면 이렇게
좌표가 나오니까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서 여기서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얘를 확인해 보려면 직접 연결을 해봅니다. 일단 이 오파시티 마스크에 꽂아준 텍스처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피어 마스크를 그냥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에 꽂아주겠습니다. 이미시브 컬러에. 그리고 얘를 세이브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머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우리 MI 배웠죠? 배워서 파라미터를 컨트롤 해봅니다. 자, MI 테스트로 만들어서 얘를 우리가 레벨에 배치한 이 실린더에다가 선택을 하고 디테일의 항목에 머터리얼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커멓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움직여보면 움직여도 시커멓습니다. 그쵸? 시커멓게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0점에 놓고요. 데스로 와서 지금 레디우스가 0.5인데 여기서 바꿀까요? MI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들어간 MI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을 줄여서 레벨을 선택한 상태에서 둘 다 볼 수 있게 레벨과 이 MI 파라미터 창을 볼 수 있게 우리가 설정한 레디우스가 200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50만큼 줄여볼게요. 100. 그랬더니 요 형태 지금 마스크가 어떤 위치로부터 올라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얘를 움직여보면 얘를 위치를 움직여보면 요렇게 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수치를 좀 키워볼게요. 이 실린더의 수치를 테스트로 3만큼 키워보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키워보고, 이 레디우스도 많이 키워볼게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색깔이 여기서는 지금 변하기 시작하죠?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안 변해요. 여기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위에 천장에서 동그랗게 보이고,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선형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이걸 좀 다시 줄여볼게요. 얘를 100만큼 줄이고 얘를 1, 2만큼 다시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거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가 월드의 앱솔루트 월드 포지션이에요.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000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1, 1이 될 거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여기는 3, 3, 3. 그러니까 이미 월드의 좌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0점이 여기일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 0점으로부터 우리는 스피어 마스크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우리가 아까 레디스 값을 지름이 100이죠. 100. 100인 값을 준 거예요. 100. 그래서 이 마스크가 지금 이 월드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몇 가지 쉐이프를 몇 가지 도형들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얘 재질을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2배 정도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옆에다가 조금 올려서 이렇게 볼게요. 자, 가까이 가보면 얘를 좀 치우고 가까이 가보면 이게 구 형태의 마스크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레디우스를 키워볼게요. 200만큼. 이런 형태로 여기 0점이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스피어 마스크가 3D 월드 상에서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앞으로 고급 기술을 썼을 때, 이 월드 포지션에 관련된 기술을 썼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퀄리티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월드 포지션 기준 좌판에서 어떤 위치를 찍었죠? 000을 찍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로케이션에서 얘를 뭐라고 그랬죠? 제가 X, Y, Z축에 위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X를 한 100만큼 이렇게 100. 그러면 지금 보이는 좌표가 있죠? 이 월드 좌표예요. 이 월드 좌표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X축은 어디죠? 양수. 바라보는 쪽이 양수거든요. X축 빨간색 X축은 여기다가 이만큼 100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을 주면 뒤로 이동을 하죠. 뒤로. 그쵸? 뒤로. 자, 여기서 뒤로 100만큼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Y축도 마찬가지. 그쵸? Z 높이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어 마스크 9 형태를 우리가 시작 위치를 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로케이션 벡터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리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하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디졸브의 시작 위치라든지, 그쵸? 월드에서, 아니면 이 9 형태로 퍼져 나가는 어떤 스캔 형태의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드니스를 조정하게 되면은 더 부드럽게 혹은 아주 날카롭게 자를 수가 있죠. 네. 이 월드에 존재하는 마스크의 위치, 크기, 그리고 부드러운 마스킹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됐죠. 자, 요거는 옆으로 여기서 바로 정확하게 구현을 해서 쓸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월드 포지션을 이용할 때 이해하기 위한 개념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얘를 add를 해볼게요. add 더하기를 오른쪽 버튼 얘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얘는 디졸브라고 할게요. 디졸브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디졸브는 그냥 기본값 0을 넣을 거고요. 0을 넣을 거고,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mi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디졸브 값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죠? 디졸브를 마이너스로 하면 add일 때, 그쵸? 더하기일 때 1에서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0.2라고 할게요. 이렇게 1에서 마이너스 0.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빼기가 되죠. 빼기가 0.8이 되죠. 그래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양수가 되면 당연히 1 이상 값이 더 밝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특정 값 이상이 되면 아예 그냥 전체가 해지죠. 이렇게. 자, 이걸로 디졸브를 컨트롤 해볼 수가 있겠죠. 이 add 값으로. 근데 이 9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디졸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dd에서 이 값을 곱해볼까요? 자,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세이브. 자, 얘랑 곱할 수 있는 거는 이 스피어 마스크 자체, 그쵸? 얘도 지금 RGB고 얘도 RGB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멀티플라이가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자, 멀티플라이 했더니 어떻게 됐죠? 클라우드 텍스처의 질감이 여기에 입혀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해보면 디졸브의 형태, 그러니까 재질의 형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디졸브 빠지는 형태는
두 형태로 빠지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빠지는 형태, 마스크도 디테일하게 빠지는 형태가 되려면 멀티플라이보다는 서브트랙트, 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줄 수 있어요. 네, 이 값을 넣어줄 때는 RGB로 꼭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텍스처가 RGB가 아니기 때문에. 흑백은 뭐예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RGBA가 다 똑같습니다. A는 별개고요. 자, RGB가 그냥 흑백 텍스처는 RGB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만 연산을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빼기를 했잖아요. 그쵸? 빼기를 한 값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대로 여기다 넣어보면 저장하고요. 여기서는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어플라이 적용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다 복잡하게 나오죠. 아까 곱하기 형태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서 디졸브를 만져보시면 우리가 예상한 부분만큼 이렇게 그 디졸브가 파 들어가는, 그러니까 갉아먹는 형태의 내용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졸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시작 위치도 우리가 디졸브의 시작 위치도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여기서는 서브트랙트를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클램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0과 1로 정교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계산하기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온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0.5라고 해봅시다. A가. 근데 여기 들어간 값이 이 연산이 이 픽셀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픽셀로. 예를 들어서 여기 픽셀을 다 이렇게 찍는데 여기 하나의 픽셀, 여기 어두운 부분이 한 0.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ubtract 빼기 0.2는 뭐예요? 0.5에서 0.2를 빼면 어떻게 돼요? 자, 0.5에서 빼면 0.1을 빼면 0.7이 되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하면은 그 두 가지가 더한 형태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은 사실 0에서 1로 표현하는, 여기 만약에 오파시티 마스크에 표현한다고 하면은 0에서 1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표현이 그냥 0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화가 한번 필요합니다. 클램프는 세츄레이트로 하시면 돼요. 세츄레이트로 한번 하고 이 부분을 컬러를 우리가 이제 넣어줄게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얘는 이름을 컬러 2라고 할게요. 이미시브의 약자 2. 여기다 컨트롤 Z, M 왼쪽 클릭해서 멀티플라이를 넣어주고요. 얘는 그냥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100만큼 발광하게 이미시브 컬러에 넣어줍니다. 자, 세이브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발광하겠죠? 자, 언리얼 5는 루멘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레벨에서 이 형태를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자, 이미시브 컬러가 멋지게 발광하면서 줄어들었다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디졸브인데, 그쵸? 복잡한 형태로 줄어들거나 퍼지는 형태를 이제 디졸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소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갉아먹으면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시브 컬러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미시브 컬러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는 스타트 프리빙 노드 미리 보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자, 월드 포지션, 3D 공간상의 월드 포지션을 이 프리빙에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얘를 지금 위치를 움직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월드상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움직여보면 어디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레벨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그 색깔 곱하기 전, 재질 곱하기 전이잖아요. 적용하기 전. 이 부분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가볍게 애드를 해주는데 0.1만큼 빼줘요. 0.1만큼.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 온 부분이 제가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0점에서의 이 스피어 마스크가 이만큼 있어요. 그쵸? 디졸브 값도 더한 값이 이 정도라고 치면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깎으면 어떻게 되죠? 깎으면 그만큼 작은 범위의 스피어 마스크가 생성이 되겠죠. 그쵸? 이게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파시티 마스크가 날카롭게 빠지는데, 그죠? 날카롭게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스피어 마스크에서 요 갭이 있죠, 요 갭. 요 갭을 이 이미시브 컬러로 발광을 하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을 오파시티 마스크로 잘라서 없애버리는 형태를 취하려고 여기서 간극을 이 마이너스 0.1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가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줘요. 여기까지 한 거를 그냥 오파시티 마스크로 넣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보다 적은 범위의 마스크로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보면 자, 이 나머지 부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스피어 마스크 부분에. 자, 요런 스피어 마스크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그냥 다 표현되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를 오파시티 마스크로, 그쵸? 블랙으로 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1인 거고. 이게 오파시티 마스크 부분,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발광만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멋지게 수식을 완성시켜서 얘를 원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원 마이너스는 반전이에요. 반전. 알파벳 5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누르면 원 마이너스가 나오죠. 원 마이너스 x. 이게 반전이죠. 이게 왜 반전이냐면 자, 여기다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 볼게요. 1 빼기 0.5는 뭐예요? 0.5죠. 그쵸? 0.5로 시작한 거예요. 얘가 0.2면 1 빼기 0.2는 뭐예요? 0.8이죠. 그래서 이게 반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이 값을 1에서 빼는 거예요. 1에서 이 값을 빼서 넣으면 세이브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반대의 값이 되는 거죠. 반대의 값이 됐을 때 요거를 한번 디졸브를 움직여 보면 이런 형태가 있고 점점 커지면서 사라지는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자, 아마 이 검정색은 오브젝트가 갖는 원래 매터리얼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발광 부분은 이제 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사라지는 부분, 타서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타서 사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발광되는 부분, 아까 임시보 마스크고요. 그리고 타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요 정도 되겠죠. 간극이. 얘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부분이 여기에요. 간극을 줘서 안전시켜서 타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이걸 빼면 어플라이만 하셔도 돼요. 이걸 빼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냥 없어지는 형태. 그쵸? 근데 이미시브를 넣으면 지금 이게 요 정도의 오퍼시티 마스크가 있고 이미시브가
요 정도의 이미시브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이미시브 컬러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 안에 파 들어가는 거를 오파시티 마스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반에서 뺀 거를. 그러니까 이 크기에서 이만큼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간극이 남죠. 그 차이가 남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디저블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미리 보기 값을 레디우스를 한 200만큼 넣고, 여기 이제 포함되겠죠? 여기 미리 보기 값 있죠? 이게 프리빙을 해놓으면 얘가 프리빙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값이 안 나와요. 스탑 프리빙 노드를 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레디우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미리 보기 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 뒤져볼 값을 만져보면은, 자, 0, 0.1, 0.2, 0.3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원본 재질에서는 이게 원활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딱딱 끊겨서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원래 검은색이었다가 점점 파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쵸? 이 디졸브 값으로 컨트롤 하고 그 간극을 여기서 줘서 반전시켜서 오파시티 마스크에 꽂아준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해볼 거는 얘를 오파시티 마스크에 꽂는 게 어차피 간결해지긴 하지만 얘를 만약에 멀티플라이를 수치를 100만큼 곱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얘 미리 보기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온 값을 플로우를 줍니다. 자, 플로우는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정규화 시키는 거예요. 정수로. 0하고 1, 2,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0.5다. 그럼 여기 플로우가 들어오면 1 미만은 그냥 버려요. 그래서 0이 되고요. 만약에 1.1이다. 여기 들어간 값이 플로우에 들어간 값이 그러면 1.1은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1보다 큰데 정수 2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1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아주 날카롭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를 끊어가지고 여기다 넣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형태. 보이시나요? 딱 갉아먹는 형태가 되는데 갉아먹는 형태에서 검은색이 원본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검은색 원본 재질에서 타 들어가면서 사라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디졸브가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나서 신문지가 타 들어가듯이 이렇게 타 들어가는 형태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형태가 월드 포지션이면 만약에 월드 포지션이라면 이런 형태로 타 들어가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멀쩡했다가 나왔다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플로우를 한 값을 그냥 멀티플라이 100을 곱해서 오퍼시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정확히 얘를 빼볼게요. 그냥 빼보고 원래 걸 이렇게 넣어보면 지금 이 형태가 돼서 여기 이미시브 컬러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죠. 갉아먹어지는 부분 얘가 다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플로우로 정리를 0에서 1 정수화 0, 1, 2, 3 이렇게 정수화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플로우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0, 1, 2가 되면 어차피 여기서는 0과 1로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1인 것만 이렇게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부분, 이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0이라서 빠지는 건데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반전시켰던 거는
0.1도 있고 0.2도 있고 0.3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건데 플로우를 해서 0하고 1하고 정규화를 여기서 정규화를 했지만 여기서 0하고 1 그 중간값 소수점들 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플로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오브젝트 실린더로 혹은 박스로 디졸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스켈레탈 메쉬에 적용을 해서 몬스터의 디졸브가 나오도록 진행하겠습니다.